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영역에서의 섭리법. 정치편에서 정치와 관련된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거기에서 섭리를 찾고 그에 합당한 법을 찾아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는 국가 단위로 조직되어 있고 고대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영토는 여전히 인간에게 중요한 자본이다. 그렇죠. 영토가 없으면 국가를 세울 수가 없죠. 또 영토를 잃게 되면 국가를 잃게 되는 거죠. 영토는 항상 중요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필요한 것을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으니까. 특히 국가를 세우고자 할 때 영토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새로운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무리가 있다면 그러한 무리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영토를 얻고자 한다. 그래, 그럴 수 있죠. 전쟁을 그러한 이유로 세계가 여러 국가들로 조직되어 있는 이상 전쟁에 대한 대비는 불가피하다. 그렇죠. 한국가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는 거죠. 준비를 해야 돼요. 전쟁을 치르는 집단은 군대인데 군대 역시 정부 기관 중 하나이며 공적 자본이다. 그렇죠. 어떠한 종류의 자본이건 자본이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그 자본은 강해진다. 그 이유가 있겠죠. 군대 역시 무기와 같은 작업수단과 인간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자본이 많이 투입될수록 좋은 무기를 갖출 수 있고 역량이 뛰어난 많은 군인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전쟁이 나면 원조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더라도 자본을 투입해달라 이 말이죠. 또 부유한 나라가 보면 군대가 강하죠. 그래요. 군대에 투입되는 자본은 세금이다. 따라서 군대를 강화시켜 국방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실 시대에서 해야 하는 일은 시장에 바탕한 민간 기업과 같은 자본을 발전시키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봤죠. 그래요. 자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 소득이 커지고 그래야지 어, 세, 많은 세금이 확보되죠. 그리하면 자연히 세금이 증가하면 군대에 투입되는 세금 역시 덩달아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시장에 바탕한 기업과 같은 자본은 발전한 국가에서는 음, 자본은 발전한 국가에서는 자연히 큰 시장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자본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그냥 민간 기업 같은 자본이 발전한 국가에서는 큰 시장이 형성되죠. 주변 국가는 그러한 국가의 시장에서 거래하며 이익을 얻으려 하며 자국의 자본의 발전을 위해 그러한 국가의 자본을 유치하려 한다. 그렇죠. 자연히 주변국은 시장과 자본이 발전한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하여 섭리법을 제정하면 다음과 같다. 이웃 국가들이 존경하고 그렇죠. 이익이 되니까 존경하겠죠. 적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라. 그래야지 강한 군대를 지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침략할 경우 침략국 역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의 군대를 보유하라. 침략할 수 있는 국가가 있어요. 한국 같으면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죠. 그래요. 근데 침략을 하면 자기들도 멸망에 이른다. 그러면 침략하려 하지 않겠죠. 앞에서 그런 원리를 설명했죠. 전쟁에서 적국의 제도와 적국의 인사를 찬양하고 자국의 제도와 자국의 인사를 멸시하는 이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그래요. 한국엔 또 그런 일이 심하죠. 한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좌파 국가와 우파 국가들이 대립, 또 좌파 인사와 우파 인사들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세워진 나라죠. 예전에 설명했죠. 한국은 우파 국가죠. 근데 좌파 인사들이 있죠. 한국 내에도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좌파 인사는 자동적으로 좌파 국가를 찬양하기 쉽겠죠. 좌파 인사나. 그래요. 한국 좌파 인사도 보면 어떤가요? 한국을 세운 우파 인사를 멸시하잖아요. 또 한국을 세운 주력 세력 중에 하나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반미 감정을 가지고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한국을 부정하는 거죠. 그런 이들이 많아지면 한국이 유지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말 적어놨겠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자연히 이런저런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렇죠. 사회 유지와 발전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 정부는 그러한 분쟁에 개입하고 정의에 입각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그렇죠. 개개인이 모든 분쟁에 참여하지는 않죠. 참여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사회 유지와 발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면 개입하겠죠. 욕망에 사로잡힌 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일을 정의로 규정하고 불리한 일을 불의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저마다 자신이 정의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죠. 그런 경우도 많죠. 따라서 개인이 내세우는 정의는 사회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 판단의 기준은 결국 사회 유지와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사회 유지와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불의에 따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성립법이 제정된다.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의가 사회적 정의이다. 사회 유지와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의는 불의이다. 불의를 정의로 통합시키고 유포한 이는 교화하고 제2경중에 따라 처벌하라. 시장을 파괴하고 민간기업과 사유재산을 제약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주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장애를 일으키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쇠퇴하고 멸망하기도 하죠. 예전에 다 설명했죠. 그런 식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단지 불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죄를 임의로 규정하여 타인을 구속하는 일은 금지되며 그러한 구속이 있으면 해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자유가 연관된 거죠. 불의에 입각한 구속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절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제도적 차원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이든 금지된다. 불의한 구속을 하지 마라. 임의로 막 죄를 규정하고 그러지 마라. 그래요. 미끼를 만들어서 죄를 만들고 또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불의한 구속을 하지 마라. 그런 구속이 있으면 해방시켜라.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선입법이 제정된다. 제5조 불의에 입각한 구속이 있으면 제거하라. 불의하게 타인을 구속하려 하지 마라. 제도적 차원에서 불의한 구속이 있다면 제도 역시 개선하라. 그래요. 자유에 대한 언급이죠. 국민은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그러한 이유로 제도적으로 특정 개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특정 개인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은 금지된다. 따라서 기회는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결과에 대한 평가는 동일한 기준에 입각하여 판단된다.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선입법이 제정된다. 제6조 형식적 공정이 달성되는 제도를 수립하라. 우선 형식적 공정이 성립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해야 되겠죠. 그 말을 적어놨겠죠.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해 나가며 실질적 공정 역시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요.
형식적 공정이 작성되는 제도를 수립했다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공정을 실현해 나가면 돼요. 정부는 생산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이다. 앞에서 쭉 설명했죠. 정부가 만들어진 과정까지 해서. 즉 생산자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함으로써 생산에 참여하니 정부 역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자이다. 즉 권력은 생산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생산자들을 수탈하기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 치안이나 국방, 정부가 수행하지 않으면 생산자들이 해야 되겠죠. 소규모일 때는 그렇게 했겠죠. 그래 생산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정부가 생산자들을 수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공직자 역시 생산자를 목적으로 공직자 역시 생산을 돕는 목적으로 권력을 집행하여야 하며 개인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선진법이 제정된다. 제7조 정부에 부여된 생산 기능을 찾아 성실히 수행하라. 그렇죠. 공직자는 생산을 돕는 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라. 공직자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욕망 실현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죠. 그럼 안 되겠죠. 정부 일은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긴다. 얘기했죠. 예전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민간의 일을 정부가 대신하여 할 수 있다. 그렇죠. 반대로 정부의 일로 인식되더라도 민간이 더 경쟁력이 있다면 그러한 일은 민간에게 이양해야 한다. 정부에게 넘겼을 때 사회 전체 비용이 더 줄어들어요. 그럼 민간에게 이양해야 되죠. 민간이 하는 게 더 나으면. 즉 사회 전체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 개개인을 보다 풍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선진법이 제정된다. 사회 전체 비용을 줄여 사회 구성원들이 부담을 줄이고 풍요를 누리게 하라. 중요한 일이죠. 민간이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정부가 대신할 수 있다. 그래요. 민간이 할 경우 사회 전체 비용이 감소하면 정부 일을 민간에게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을 따져가면서 해라. 그렇게 하고 그게 우선이고 또 그 이후에 공적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나요? 보완하라. 그것도 써놓으면 좋겠죠. 사회가 발전하면 남는 세금이 생기고 남는 세금은 정부로 하여금 이전에 없던 기능의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세금이 증가하고 남는 여유 세금이 생길 수 있죠.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국가적 위기는 항상 있기 마련이니 이러한 세금 일부는 만일의 사태를 위해 비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선입법이 제정된다.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여 남는 세금이 있다면 비축하라. 위기는 늘 있죠. 얼마 전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런 때를 대비해서 남는 세금은 일정 정도 비축되어야 되겠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여 국민 개개인이 부유해지더라도 가난한 이는 있기 마련이다. 그렇죠. 이와 같은 이들 중에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들 역시 있다. 남는 세금 일부는 이러한 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러한 복지 정책은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 남발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위는 국민들을 타락시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으니 그러한 선동은 당연히 금지된다. 그렇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선입법이 제정된다. 제10조 정치 영역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라.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 능력을 벗어나서 복지 정책을 수행하면 오히려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죠. 정부 능력을 벗어나는 복지 정책을 시행하지 말라. 그래요. 함부로 시행하지 말라.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폐지하기도 어렵다. 그렇죠.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항상 그렇죠. 정부 능력을 벗어나는 복지 정책은 폐지하거나 보완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